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더러 내 사랑, my love, I fell in love with him. 그 사람하고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29일 날 토요일 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대중집회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고 여기저기서. 이게 어감을 봐야 되는데 왜들 이러시는지 몰라요. 이거 거의 조롱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지금 이거 끝나고 지금 저녁인데 6시 좀 넘었는데 이거 끝나고 한 7시 반쯤에 요 앞에 동네에 나가서 나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을 털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누가 신고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나 술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왜 돌았냐 그러지. 이게 말이라는 게 진정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거 사실 무지하게 기분 나쁜 얘기죠. 북한 입장에선 신인데 나 신하고 사랑 빠졌어. 애인 사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리영호가 유엔 총회에서 댕댕댕댕 뜨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 결코 굴복할 수 없다. 미국이 그 우리와 같은 자기들 이제 일부 이제 뭐 해체했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해체인지 몰라도 거기에 맞춰서 경제 제재 완화하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핵무장을 해제할 생각 없다. 이렇게 리용호가 댕댕 뜨고 하는 요구다. 아니 이렇게 진짜로 애인 사이면 리용호가 댕댕 뜨겠냐고요. 문장 한번 보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번 보시죠. 참 이 사진은 트럼프 저거 때 어디지? 저기 대선 때 NYT에 게재됐었죠. 트럼프가 푸틴과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이 동영상인데 애니메이션 동영상인데 여기 막 그냥 혀가 둘이 감기고 막 동성애하는 그런 아주 좀 저질스러운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 NYT 그 인터넷 페이지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 중에서도 욕을 많이 했죠. 품격 없이 이게 뭔 짓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트럼프는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누구누구랑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공격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나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말한 건 어감으로 보면 너희들 옛날에 나보고 저기 푸틴이랑 동성애 한다 그랬지. 푸틴이랑 사랑에 빠졌다 그랬지. 이번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내 김정은한테 무지하게 거칠게 굴었고 그이도 나한테 무지하게 거칠게 굴었었어. And we were going back and forth. 그래서 둘이 밀고 당기기 엄청 했지. And then we fell in love.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졌어. 오케이? 좋지 않아? No, really. 그 정도는 약과야. He wrote me a beautiful letters. 김정은이 나한테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를 많이 썼는 줄 알아? They're great letters. 정말 훌륭한 편지였지. We fell in love. 우린 사랑에 빠졌어. 이거를 대중집회 때 사람들 배꼽 잡고 웃을 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왜 떠냐고요. 놀래서. 미국은요.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을 미국이 조금이라도 푸냐 안 푸냐. 지금 풀 기미가 전혀 없죠. 둘 다. 두 번째 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냐.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 의회 주도로.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라고요. 그걸 뭐 저도 그런데 성질 급하니까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그냥 취업해갖고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지만 그러면 또 수만 명 죽으니까 흔들 수 있는 데까지는 흔들어 봐야죠. 자, 이 트럼프가 누구 사랑한다, 나의 뭐 사랑하는 친구, 경애하는 친구 뭐 이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트럼프 사랑 잘못 받았다간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시진핑에 대해서 말끝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I have great respect and affection for my friend, Mr. President Xi. 내 친구 시진핑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but China's market distortions and the way they deal cannot be tolerated.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시장 왜곡과 중국의 거래 행태는 더 이상 가만 냅두고 볼 수 없다. 아니 그 문장 바로 앞에 나 시진핑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러고 나서 2천억 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인데 참 이 얘기 언제 했냐면 25일인가 유엔 연설 때 나온 거예요. 미국은 미국인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America is governed by Americans. 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라 불리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And accept the doctrine of patriotism. 대신 우리는 애국주의를 받아들인다. I have great respect and affection for my friend Mr. President Xi. 나는 시진핑에 대해서 내 친구 시진핑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그 존경을 갖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시장 왜곡과 깡패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로부터 이게 사랑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애정을 받는다 이러면은 무지하게 몸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골로 가는 패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냥 일희일비하고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 유엔 연설이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 기레기들은 트럼프가 연설 그 모두에 그러거든요. 모두에 내가 다스리는 동안이니까 America under my administration 내 행정부 아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정말 좋아지고 발전했다 이러니까 킬킬거리고 웃었다고요 몇 명이. 그러니까 우리 기레기들은 신문에다 대고 트럼프 유엔 연설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그런데 그거 앞에 1분만 그렇고요. 뒤에는 살벌해요. 한 35분짜리인데 34분은 그동안 웃는 건 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앞에 딱 모두에 한 15초, 20초 그 됐을 때 모두에 딱 웃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애들이 그 연설할 때 처음에 이렇게 조크 비슷하게 툭 던져가지고 조크 비슷하게 툭 던져서 좌중 한번 웃겨놓고 시작하고 그래요. 뭐 근데 이 연설 자체는 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우리 글로벌리즘 안 하고 우리 애국주의 하겠다 이 얘기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국주의가 미국 애국주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 애국주의는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애국적 열정의 바탕에서 주권 국가들이 되고 그 주권 국가들 각각이 공통의 몇 개의 중요한 가치, 자유, 공정시장,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 이런 공통의 가치들을 그 주권 국가들이 내재화시켰을 때 그래서 그 강력한 주권 국가들이 공통의 가치를 훌륭한 가치를 자기 몸에 익힌 강력한 주권 국가들이 협력하는 그러한 글로벌 질서가 되어야 된다요. 이게 트럼프 이번 유엔 연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다시 디파인하는 그 관점을 담고 있다고. 무시무시한 연설이에요. 그런데 그걸 킬킬거렸다만 부각하냐고. 골빈 기레기들이죠. 무식하고 골비면 무슨 짓을 못해요. 여기 보면 피스 글로벌리즘 미국 호구 시대는 끝이고 이제 doctrine of patriotism 애국주의 이념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주권 국가의 상호협력 시대다. 가치 기반 상호협력 시대다. 이제 그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설문에 주권 내지는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sovereignty라는 그런 단어가 11번 나오고요. 애국자 혹은 애국적 patriot 혹은 patriotic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땐 국가를 뜻하기도 하고 어떨 땐 민족을 뜻하기도 하는 nation이라는 단어가 무려 47번이나 나옵니다. 참고로 그 우리나라 PC 좌파들, 우리나라 PC 리버럴들도 똑같은데 깡통진보들도 그 국가주의, 그 영어로는 이제 nationalism, patriotism, 애국주의 그러면 무슨 뭐 fascism, 그래서 국기 부르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무슨 뭐 국가 부르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공격할 때는 그거는
그 파시즘을 연상케 하는 국가주의다. 그러고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공격은 옛날부터 시작됐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왜냐면 나치나 일제의 텐노 전체주의, 그러니까 미카도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이 없어졌는데 미카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DJ 그럼 DJ라고 안 부르고 김대중이라고 안 부르고 연희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황궁이나 신사를 들어갈 때 걸리는 황궁에 들어가는 그 문을 어문이라고 써요. 그 일제가 일본이 그 어문이 미카도예요. 그래서 미카도이즘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선상님교 하면은 연희동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DJ를 이렇게 숭배하는 거를 그 마찬가지로 텐노를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미카도이즘이라 그러죠. 그 천황 텐노 전체주의를 얘기합니다. 저는 일왕이라고 안 불러요. 왜 그러면 일본인한테 텐노는 그 종교적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일왕 그러면은 종교적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텐노. 천황이라 그러면 또 친일파라고 욕먹을까 봐 아예 일본 오리지널 발음으로 텐노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국주의에 대한 공격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나치즘이나 텐노 전체주의에 질린 그 리버럴들이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리버럴의 플린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호주에. 이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파시즘이 올 때는 누가 봐도 극악한 그런 형태로 네오나치라든지 혹은 그 반미주의 뭐 이런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파시즘이 오면 애국주의의 형태로 온다. 그래서 애국주의는 파시즘에 이르는 징검다리다. 뭐 이런 식의 이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않은 극악한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그 호주 원주민 보호운동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저기 어디야 이 시신을 보통 목사들이 안 그럴 텐데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땅에 묻고 땅 위에 이렇게 둥그런 돌을 큰 걸 갖다가 얹었는데 문제는 이 돌이 그냥 아무 데서나 줘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 북단에 있는 Devil's Marble, 그러니까 악마의 구슬이라고 불리는 돌들이 있어요. 호주 북단에 가면 이렇게 둥그란 큰 초대형 둥그란 돌들이 막 들판에 잔뜩 깔려져 있는 그런 그 호주의 국립공원이에요. 거기 가면 그 지역을 데블스 마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악마의 구슬돌이라고. 하필이면 그 악마의 구슬돌을 주워다가,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죠. 목사가 시신을 화장을 하고, 요새는 그런 화장이 흔한지 몰라도 보통 이 기독교 쪽에서 화장 잘 안 했죠. 옛날에는 시신을 화장을 하고 화장해서 땅속에 묻은 다음에 거기다 악마의 구슬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주워올 때 그 지역에서 특별히 주워와 가지고 이게 이 돌이 좀 그 지역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서 요 돌이 그 신앙숭배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많았다고요. 시비가 많아서 결국 1951년에 주워와 갖고 아마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동했겠죠. 주워와서 그러니까 원주민 돌 뺏어다가 올린 거예요. 원주민 보호운동 한다는 사람 묘위에 51년에. 그랬다가 결국은 47년 지난 다음에 원래 주워왔던 돌 토해내고 그거 비슷하게 생긴 별로 원주민의 신앙적 의미가 덜 담긴 악마의 돌을 주워다가 이제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도.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애국주의는 그동안 동네북이었다고요. 무슨 틀딱스러운 구덕거리고 그 파시즘에 이르는 길인데 뭘 그렇게 애국주의 하냐. 이렇게 이 동네북이어서 맨날 공격이나 받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거를 정확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제 PC 글로벌리즘 시대 끝났다. 애국주의의 시대다. 라고. 그래서 트럼프 애국주의의 뜻을 오늘 좀 살펴보죠. 트럼프 연설을 중심으로.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
국제 형사재판소를 지업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국제 형사재판소에 ICC에 이제 김정은이나 북한 그 최고위층 지배 집단을 가끔 고발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많이 망가졌거든요. 국제 형사재판소도 ICC도.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 관한 한 ICC는 한마디로 뭣도 아니다. ICC는 전 세계에 걸쳐서 자기들이 무슨 사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의와 공정과 적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황당한 조직이다. 우리는 미국의 주권을 ICC라 불리는 우리가 선출한 바 없고 아무런 책임도 주지 않는 글로벌 관료 집단에 양도할 뜻이 전혀 없다. 미국은 미국인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라 불리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그에 대신하여 애국주의 가르침을 떠받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엔 연설에서. 이 배경을 좀 알아셔야 돼요. 왜 갑자기 그 연설문에 ICC를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나. 이 지금 최근 몇 년간 그 ICC의 이제 이른바 검찰총장 치프 프로시큐터가 이 여자예요. 파투 벤수다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우리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출신이에요. 감비아.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상회담한 그 감비아 아프리카에. 감비아는 90%가 무슬림입니다. 여자의 옷 색깔 보면 이게 무슬림 색깔이잖아요. 이 여자는 아버지가 철을 여러 명 데리고 있었던 무슬림 가족에서 태어났고요. NYT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 중에 한 명 들어가고요. 법학 공부는 나이지리아에서 했어요. 참고로 나이지리아란 나라에 대해서는 전 별로 권위를 안 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옛날에 기업에 있을 때 다녀오면 나보고 사우디 친구가 묻는 말이 야, 너 나이지리아 여권 하나 해줄까? 100불이면 돼.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로 유학 가서 나이지리아에서 법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유럽에 가서 거기서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출세해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의 치프 프로시큐터, 그러니까 검찰총장급의 인물인데 왜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최근 들어서 뭘 만지작거리고 있냐면 관타나모 아프가니스탄 동구에서 미군 용역 CIA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움직임을 좀 보였다고요. 근데 이 여자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슬람과 쿠르드족 사이의 그 분쟁에서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쿠르드 사람들에 대한 이슬람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 다른 아랍인들의 그 관점은 뭐냐면 쿠르드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쿠르드는 기독교를 믿던 무슬림을 믿던 시아를 믿던 순위를 믿던 또 쿠르드 내부에 또 야지디라고 있어요. 야지디를 믿던 그냥 쿠르드는 쿠르드일 뿐이다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쿠르드는 종파를 넘어서 자기들끼리 다 단결을 해요. 그러니까 쿠르드에 대한 아랍인들의 그 박해에 관해서 아랍 편을 들었죠, 이 사람이. 편파적으로.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집안이 좀 화려해요. 아버지는 그 프로레슬링 그 게임 이렇게 그 어레인지하는 브로커였고요. 감비아에서. 아들은 미국 사는데 최근에 아마 체포돼서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 권총에 그 살인하는 사람들이 쓰듯이 총기 시리얼 번호를 그 줄로 갈아낸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판매 목적으로 코카인을 다량 소지하고 있어서 아들은 최근에 감옥을 갔고요. 아무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제 관타나모 아프가니스탄 동구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짓게 감히 미국을 상대로 뭐를 하려 그래? 이런 시그널이죠. 그 이제 이런 관점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 정치적 도덕
이게 정치적으로 정도야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슬람 무슬림, 극단 무슬림, 늑대 형상의 극단 무슬림의 아가리 속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다투어 뛰어들어가죠. 뛰어들어가면서 You are not ulfophobic, You are not ulfophobic 이러면서 다 뛰어들어간다는 게 ulfophobic이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인데 우리는 늑대가 겁나지 않아. 우리는 늑대가 겁나지 않아. 이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미국이 왜 자기의 주권을 그까지 국제적인 법률가들 몇 명 모여서 노름하고 있는 ICC에 왜 넘겨? 이러고서 트럼프가 유엔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C 글로벌리즘인가 또 트럼프 애국주의인가 이건 유엔 인권이사 한 거죠. 참고로 유엔 인권이라 그러면 막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엔 인권조약에서 유엔 인권이랑 관계된 국가인권위가 들어와 있죠. 국가인권이 걸리면 골로 가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서요. 야, 너 이거 국가기관 중에 너 이거 안 했잖아. 했다는 증거 너 이거 했잖아. 혹은 그러면 안 했다는 증거 내봐. 혹은 너 이거 안 했잖아. 했다는 증거 내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데는 국세청밖에 없어요. 국세청은 그러니까 세금 자료를 계속 모아둬야 되는 게 특히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세금을 잘못 이해하는 분은 5년만 자료를 모으면 돼요. 5년만 모으면 됩니다. 법인세는. 문제는 뭐냐 법인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료는 장사를 폐업하고 그래도 한 10년 이상 확보하고 계시다가 라면 상자에 잘 넣어두시다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한테 잘못 걸리면 골로 가는 게 한 7, 8년 폐업하고 나서 7, 8년 후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너 그때 부가가치세를 다 냈다는 걸 네가 증명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부가가치세를 안 냈다는 걸 국세청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부가가치세를 다 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너 살인 안 했다는 걸 네가 증명해 이러면 골 때리잖아요. 원래는 살인했다는 걸 경찰이나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증명하고.